안녕하십니까. 독학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문학 작가들 5명 중에 한 명인 조세희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국문학 작가 중에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한강 작가님과 지금 이 조세희 작가님, 은희경, 김현수, 이문열 이렇게 5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난쏘공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 난쏘공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구성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약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인물들이 한두 명씩 등장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루는데 그것들이 연작 소설식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통일된 서사나 체계가 없는 조금 산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나름에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미학을 획득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것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한 소설을 완성함으로 이것은 줄거리나 스토리 위주보다는 인물별로 소개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 나오는 인물별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인물 난장이죠. 이 난장이는 특정한 직업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하층민의 일들을 전전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재개발 지구에 살다가 쫓겨나게 생긴 그런 인물이고, 달에 가는 걸 꿈꿉니다.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 바로 이 중심인물, 주인공 난장이고요. 난장이에게는 3명의 자식들이 있어요. 나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등장하는 영수. 이 영수는 수학에 재능이 있지만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요. 공장에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영호. 이 영호는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막내딸 영희. 이 영희도 독특한 캐릭터인데 미성년자인데 자기네 그 재개발 지구 자기네 집에 그 입주권을 돈을 주고 사간 부자 남자의 집에 이 부자 남자가 소아성애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서 잠자리 파트너를 해주고 그 남자를 죽인 다음에 금고에서 그 입주권 계약서를 훔쳐가지고 도망 나오는 그런 소녀죠. 아주 당차지만 하지만 굉장히 여리여리한데 그런 용기를 내는 그런 비극이죠. 그런 인물이고요. 나라고 등장하는 영수는 나중에 자본가를 죽이고 살해하고 도주를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신혜는 동생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신혜는 난장이에 대해서 굉장히 연민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 신혜네 동네에 물이 안 나올 때 수도를 고쳐주는 업자가 있어요. 그 업자는 이제 좀 양심도 없이 높은 가격으로 이제 한마디로 뜯어먹는 그런 인물인데 난장이는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도를 고쳐주는데 이 업자가 난장이를 발로 밟아 막 죽이려고 할 때 왜냐하면 자기 일거리를 자꾸 뺏어가니까 신혜네 집도 난장이가 고쳐줬거든요. 근데 그때 신혜가 식칼을 들고 나와서 그 업자를 위협하고 난장이를 편들어주고 정의로운 인물이죠. 그 다음에 지섭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지섭은 윤호 뒤 이어서 나올 윤호의 과외 선생님인데요. 명문대학생, 인류대학생이죠. 근데 부적응증 환자고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섭이도 달에 가는 걸 꿈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난장이네 동네에 야간 학교에 가서 가르쳐주고 봉사활동으로 뭐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야학과 공장에 노동운동을 리드하는 인물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난장이가
사랑을 말하는 데 반해서 이 목사는 신의 사랑보다는 현실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층민 계급의 인물들이었고요. 이제부터 상층민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가장 핵심 인물은 윤호입니다. 윤호는 책에 나오는 용어로는 율사의 아들이에요. 이 율사라고 하는 언어는 작가가 지어낸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치인이나 기업가, 그러니까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 같아요. 율사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윤호는 굉장히 처음에는 아름답게 등장을 해요. 이상주의자고 윤호의 과외 선생님이 지섭이에요. 지섭이 형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데 결말에는 현실에 물들어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찌들려가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은희라는 역시 율사의 딸이에요. 이 은희는 윤호가 사랑하는 인물이고 굉장히 맑고 깨끗한 캐릭터예요. 그 두 명은 율사의 자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애라는 마찬가지로 상류층의 소녀가 나오는데, 이 여자애도 성당에 다녀요. 그래서 신의 사랑을 말하지만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난잡한 댄스 파티를 벌이는 그런 위선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이죠. 이 작가는, 조세희는 이 빈부격차와 가난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에서부터 더 확대해서 신의 섭리나 공의, 정의 이런 문제로까지 이제 확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각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챕터의 한 장의 이름이 신에게도 잘못은 있다, 이런 장의 제목의 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난장이가 상징하는 게 오히려 신의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난장이는 사랑을 말해요. 이 세계는 사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설은 현대사회의 소외계층과 주변인들의 삶과 그에 반대되는 자본가들의 삶의 모습을 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인물인 난장이라는 중심인물을 통해서 우화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난장이는 달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 달은 그저 이상의 세계일 뿐이죠. 지섭이도 꿈꾸고요. 그리고 난장이는 사랑이 존재하는 세계의 법을 말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법치주의의 법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공의나 정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난장이의 아들 영수, 나라고 등장하는 영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법보다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교육이란 말은 신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신념 같은 인문학적인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걸 통해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 영수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저는 3가지 축으로 읽었는데요. 먼저 난장이가 마지막 부분에 죽거든요. 노쇠하고 병약하고 좀 아프고 힘들어서 죽는데, 난장이의 죽음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걸 생각해 봤는데, 즉 이상이 소멸한 것이다, 냉혹한 현실을 암시한 것이다, 결국 그가 꿈꾸던 사랑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건, 그렇다면 신의 공의나 정의가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문제를 볼 때 답은 누구나 알고 있죠. 패러다임과 구조가 변해야 된다. 이 작품은 정치적인 소설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 빈부계층이나 계급 갈등 같은 거를 상당히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야학, 자본가 계층과 천민 계층의 대립,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까지 그리고 있는데, 정치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또 신까지도 가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하는 건 어떤 모든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상가들이 다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작가는 아무래도 소설가다 보니까 이 패러다임이 마음의 감옥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작가가. 왜냐면은 그걸 상징하는 게 메비우스의 띠와 클라렌시의 병인데, 메비우스의 띠는 안팎이 없는 구조죠. 그래서
계속 돌아도 안도 없고 밖도 없고 클라인 씨의 병도 병 모양인데 안팎이 없어요. 즉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니고 즉 마음먹기에 따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팎이 없는 상징물 두 개를 통해서 이미 패러다임 자체는 마음의 감옥일 뿐이므로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맑은 캐릭터였던 윤호라는 인물이 왜 변질됐을까? 그걸 보면 윤호는 마지막에 대사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은 없다.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결말이 오히려 사랑을 원하는 그런 역설로 비춰졌습니다. 여기에서 작가는 사랑을 꿈꾸지만 사랑이 없는 세상을 비정하게 그린 듯 보여요. 하지만 클라인 씨의 병, 메비우스의 띠 같은 상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상을 소망하는 게 인간의 지향점이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